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대뇌 피질을 완전 가동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길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그 사람한테 의욕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고 또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이런 작업이 있다는 것은 재래 심리학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아주 묘한 것인데 이게 레그나 그레니트라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1967년에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받은 분인데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 그러면은 목적을 갖는 뇌라는 책을 썼어요. 이걸 보고 내가 탐복을 했기 때문에 소개해 주려면 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urposive brain이거든요. purposive는 목적을 갖는 브레인은 뇌란 말이니까 뇌가 그냥 컴퓨터하고는 달라요. 그 전에 우리가 뇌를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컴퓨터는 뇌를 모방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인간의 뇌 가운데에서 이게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컴퓨터의 CPU 같은 거고 그리고 이를 뇌를 돌리는 것은 그 프로그래머가 돌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것을 기대를 한다 할지 어떤 것을 희망을 한다 할지 어떤 의지를 갖는다 할지 의욕을 갖는다 할지 그런 요소는 없어요. 여기 아무리 고성능 컴퓨터도 프로그램 된 대로 집어넣으면 그것만 돌아가는 것이지 그걸 바꿔가지고 지가 자동적으로는 그 의지는 컴퓨터 안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인간은 그런 기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분자 생물학 갖고 설명을 하든 대뇌 생리학 갖고 설명하든 이게 거기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사고도 만들어내고 추리도 만들어내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다 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화를 내고 분해한다. 그러면은 이 뇌를 보면은 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아드레날린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화날 때 분비되는 물질이 있어요. 사람이 기분 좋다. 의욕에 차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엔돌핀이 있습니다만 특히 베타 엔돌핀 같은 게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아하는 것, 또 이게 화내고 슬퍼하는 것, 그런 정신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뇌에서도 물질적으로 그러한 말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설명을 해서 이론론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 물질 덩어리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두뇌 생리학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자 레벨에서 모든 정신현상을 설명하려고 해가지고 실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정신적인 그런 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적을 가진 뇌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물리학자나 생리학자들은 웃을는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연구를 해놓고 보니까 이럴 것이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목적을 가진 주체로서의 정신작용이 그러면은 신체 물질적인 걸 떠나서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물주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흙에서 사람을 빚어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입김을 풀어 넣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원론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물주의가 계속 발달돼서 모든 것을 물질적 현상으로 과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고 거기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과학은 특히 그랬는데 그걸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만드는 그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슬픈 상태에 있고 분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감화력으로 정신 상태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으면은 그 정신 상태가 바뀌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의욕이 충천하고 호기심이 생기면은 이게 엔돌핀, 베타 엔돌핀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정신이 작용해서 신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체가 달라지면은 정신이 또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약물 같은 걸 주사해가지고서 그런 성분을 할 수 있어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상태에 이제 우울한 상태랄지 분한 상태, 슬픈 상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로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고 원천적인 것은 인간은, 동물은 아니지만은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영혼이랄지 그런 정신작용이 처음에는 간에 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심장으로 옮겨왔다가 지금은 뭐 뇌 어느 부분이 있으라 그랬다가 아니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따져가지고 그 어디다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뇌를 분석하려면 부위별로 시각을 관장하는 뇌도 있고 청각을 관장하는 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주의력을 관장하는 뇌도 있고 이런 다 있기는 분화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원천이 되는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건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막 기독교더라 그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영혼이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우리 몸으로서 몸체는 다 있지만은 그거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 얻는 거죠. 송장한 기능을 못 얻는 거니까 살아있다는 얘기는 몸뚱이가 생리적으로 멀쩡하다는 그런 얘기에 의해 우리가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목적을 가지고 기능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을 교육을 하는 건데 동물을 훈련시키는 건 아닌데 동물은 예를 들면은 파블로프가 제창했던 조건반사술 훈련이 가능해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떤 자극을 줘가지고 일정한 정도로 처음에는 조건반사 나중에는 반사행동으로 가도록까지 훈련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동기를 주어가지고서 바꿔주느냐 테레피지를 아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바꿔주느냐 그 방법 하나가 인간은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기대를 해준다는 거 남이 기대를 해준다는 거 그럼 학교 같으면 교사가 기대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못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뭐래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진짜는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인간이 그런 훌륭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방법이나 봐서 못한 아이지 뇌가 나쁜 못한 아이니까 믿음을 가져주면은 그 아이는 달라져 버려요. 이것이 이제 여기는 소개 안 했으면 하버드의 유명한 이제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그 사람이 피그말리온 인 클래스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피그말리온이란 건 뭐냐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왕이 자기가 조각을 해요. 조각을 맛있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조각에 홀딱 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각하고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것을 자기가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 절실히 기대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선생이 기대치를 높이 주는 거죠. 기대치를 높이 주면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12명의 교생들을 상대로 해서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그 사람들의 공포심을 다 해제해 줘 버린 거. 750달러밖에 안 된다. 이건 단순 구문이다. 중학교 1학년도 영어밖에 안 된다. 너희들은 다 알아듣고도 남는다. 실제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그 식을 모를 리가 있어요. 그 기대가 피그마리온 이펙트를 나타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들려주니까 두 번째 들을 적에 전부 깔깔 웃고 그 이야기 내용을 말하자면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극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우리 뇌 구조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공부를 안 하고는 그걸 깊은 이해가 없으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 피그마리온 이펙트에 대해서는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그분이 피그마리온 클래스룸이라는 책도 썼고 경영자에 죽은 피그마리온 매니지먼트라는 논문도 발표를 했지만은 작년에 내가 세계 사고리 학술회에 갔을 적에 그분도 오셔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저도 이제 언어교육에 관계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대담을 많이 나눠봤는데 그것이 자기가 미국에 있는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 군데에서 그 이론을 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효과를 본 그래서 교사의 자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교사의 자세가. 이제까지는 교사는 아주 고정관념에 되어 있어요.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해가지고 너는 몇 점짜리 시험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수능고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잘 맞은 아이들은 서울대학 들어간 아이들은 너는 잘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점수가 못 오네. 너 멍청이 뭐 네가 뭘 알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 시골에 가서 오리 육류되는 전문대학에 갔다 그럽시다. 그러면 선생이 학생을 대할 적에 에이 너희들 말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말이야 뭐 영어는 중학생만도 못 올 거고 말이야 너희들한테 뭘 가르치겠냐. 처음부터 기대를 하나도 안 거는 겁니다. 하나도 안 걸어요. 그 기대를 안 걸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열심히 가르치겠죠. 지식은 열심히 전달하겠죠. 그러지만은 그 결과가 아이들의 학습을 전혀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뇌를 생리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면은 그 서울대학을 들어갔다는 우수한 아이들과 또 서울대학에 몇 번 떨어져 가지고서 저 시골의 전문대학에 들어갔던 아이의 뇌에 차이가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시골의 전문대학 갔던 애가 뇌가 더 우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재능이라는 건 모든 변의 만능이라는 건 무능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어느 재능을 하나 알면 그 방에 잘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기대를 걸어주고 그걸 육성해주는 교육제도가 되어야지 이걸 다 똑같이 시험 보라 그래가지고서 이거 하나에는 서울대학 가고 이거는 들어가고 이건 3등, 4등, 5등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맨 다른 학교에는 그거 가르치는 선생이나 학생이나 자기 스스로도 나는 뭐 머리가 나쁘고 공부 못한 사람 선생도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 너희들한테 뭐 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상태에서 교육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서 서울의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 이 외국어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본교에는 시험은 떨어지니까 용인에 있는 외국어대학에 무역학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다니다가 학교를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무역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영어를 잘해야 무역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영어를 공부했다고 해서 어디서 소문을 듣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처음에 인터뷰하고 시험을 봤더니 내가 도저히 가르치지 못할 정도 상태예요. 발음도 엉망이고 단어도 아는 것도 거의 없고 문법 지식도 거의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공부 안 했으니까 이제 그걸 밀려가서 거기 간 건데 얘는 여기를 단어를 가르치고 문법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이 이렇게 기대하는 얘기는 그만두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은 자기의 자화상이 셀프 이미지가 너무 낮단 말이야. 자기는 아주 나는 영어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공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동안에는 이 교재를 골라도 아주 쉬운 것만 골랐어요. 쉬운 것만 골라가지고 그 가운데 어려운 것이 조금 하나 섞이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교재를 편성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걸 가르칠 적에는 이 학습 원리에 따라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동원해서 가르치고 이 행동도 하고 본인한테 체험도 시키고 그리고 한 번 가르친 게 아니라 아담의 속에 나옵니다만은 에빙하우스의 이제 망각곡선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대개가 자기가 처음에 기억한 것은 배웠던 것은 20분 내에 거의 다 없어집니다. 20분 내에 47%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6%가 달아나요. 그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79%가 달아나고 그러는데 이게 31일이 돼야도 79% 이상 안 달아나요. 그 다음에는 평균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이 제일 언제 망각이 돼서 없어져 버리냐 그러면은 20분 내에 47%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틀 가기 전에 66%가 달아나요. 그러니까 달아나기 전에 다시 한번 되풀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안 달아나요. 그게 유지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20분 지나기 전에 형태를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되풀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가르쳐 주고 그 다음날 오면은 또 한 번 리뷰를 하고 복습을 또 한 번 시키고 이틀 가기 전에 이게 굳혀야 되니까 그 다음날도 새 걸 가르치기 전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시간 간격을 띄고 자꾸 되풀이하는 이런 방법을 했어요. 그러면 뭐에 나오느냐? 물론 그것은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해도 제 기억 심리학으로 얘기해도 그건 기억이 확실한 건 사실이죠. 시험 보면 좋은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시험을 보게 만들었어요. 보게 만드니까 자기 100점이 나왔단 말이야. 세상이 바뀐 거예요. 나는 일부러 100점을 맞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건데 100점이 나온단 말이야. 자기는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게. 중학교부터 대학 올라가서 영어에 100점 받아본 적이 없다 이게. 뭐 100점이 나왔다 이게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리느냐. 이게 대뇌피질을 움직이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파충류적이나 포유류적인 뇌를 쓰는 게 아니라 대뇌피질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화상이 이건 쭈그러진 자화상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건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연 다음에는 내가 안 가르치고 누가 가르쳐도 되고 자기가 스스로 독학을 해도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하나 모르면 사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법은 문법적으로 읽으면 되는 거지. 문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공부는 방법이 과학적이냐, 효율적이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되뇌하고 정반대 방법을 해요. 공부를 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뇌가 활동을, 추리와 활동을 하는 것은 이게 이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게 30분이에요. 30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5분 쉬고, 휘파람을 불든지 뭐 세수를 하든지 쉬고, 그리고 또 30분 하고, 요렇게 하는 방법을 하면 좋고,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쉬어야 돼요. 낮잠을 자든지, 뭐 30분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뭐 산보로 걸어 다니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2시간, 3시간 계속 한다 이게요. 골치 아프고. 그리고 공부하는 상태는, 아이고, 이 지겨운 공부 말이야. 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공포 상태에 되지도 않은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들어갔는데, 그거나마도 어떡하느냐면은, 야, 이제는 좀 쉬어야지.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리고 텔레비 킨다, 이게. 텔레비 깨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뭐 게임도 하고 뭐 또 보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이제까지 배웠던 거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지적인 자극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기명이 되어가지고 보존이 되어서 나중에 재생 상태로 되돌아가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줘서 그것이 굳어지도록 시간 여유를 줘야 돼요. 그럴 적에는 다른 강한 자극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서 굳어지기도 전에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텔레비에서 강한 자극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공부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숙면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자고 나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이거 밤중 내내 밤새고 풀어도 못 풀었다. 결국엔 못 풀고 손 들었어요. 손 들고 머리 갖다 졸린다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펴니까 싹 들어온다 이게요. 환히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고 있는 동안에 그게 다 해결해 줬어요. 우리 뇌 가운데에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이 선천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그런 많은 추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더라도 그 사고작용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로를 더듬어서 여기까지 갔는데 문 하나 못 두드려가지고 그 다음 못 넘어갔는데 못 넘어가고 포기를 했는데 자는 동안에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동안에 문이 안 열렸냐? 사람이 긴장하고 공포 분위기에 있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대뇌피질이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문이 닫혀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상태로 아무리 해봐야 못 보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버리면은 이건 이제 릴렉스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열려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긴장을 확 푸는 순간에 맥혔던 것이 흘러고 계속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골프를 치러 갔더라도 이건 잘 쳐야지. 본때를 보여야지. 관광객들, 구경꾼들 만일 때 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땅에 구르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멀리 안 나갑니다. 예? 근데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친단 말이에요. 혼자 치고 아무 긴장을 안 받을 적에 그냥 무심코 탁 치면은 쑥 나가거든요. 자꾸 힘 빼라 그러는데 힘 빼란 얘기는 긴장을 하거나 초조감을 줘가지고서 자기의 신체의 두뇌와 생리 기능을 후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그러듯이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여유있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되 일정하게 하면은 쉬고 걱정하지 말고 쉬고 항상 걱정하고 이렇게 번민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떨까 이런 불안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잘 보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잘 보냐면은 책을 많이 읽고 밤새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굉장히 그런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평소에 조금씩 해가는 아이. 시험 맞다고 해서 부지런하는 아이가 아니고 벼락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의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평소에 부지런히 했으니까 자신감에 차 있어요. 그게 뇌는 항상 풀 가동돼서 잘 선기능으로 돌아가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왔다고 특별히 그거 밤새고 그러질 않아요. 그건 무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상으로 공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안 하느냐? 그동안에 충분히 열심히 해왔으니까 또 과거에 자기가 쭉 해와서 잘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불안이 하나도 없어요. 불안이 없고 긴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도 아는 건 다 쓰는 거예요. 아는 것은. 모르는 거야 물론 못 쓸 수 있지만 근데 모르는 건 쓸 수 있다고 그래요. 나의 체험으로도 전혀 모르는 것도 쓴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추리력이 있으니까 추리력이 있기 때문에 추측해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고 달달달 해가지고 모든 걸 아는 학생
그 학생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공포 상태에 들어간다, 이게. 내가 누구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지면 어떡하나. 이게 이번에는 꼭 100점 못 맞는데 못 맞으면 이게 선생한테 무슨 체면이 있으나, 또 부모가 뭐라 그럴까.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시험 보면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대뇌피지는 안 움직이거든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파충류나 포유류 내가지고 뭘 해요? 추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상태에서 기억이 효율적으로 되고 어떤 상태에서 기억했던 것이 이게 말하자면은 보존이 잘 되고 또 어떤 상태로 우리가 뇌를 쓰면은 문제는 이게 회상이 되어가지고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거에 안 나와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아, 뭐더라? 내가 그 단어 외웠는데 뭐더라? 생각이 안 나. 사전에 10번도 찾았는데 왜 생각해? 이건 소용없어요. 이렇게 자극이 가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쑥 나와야 돼요. 쑥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해서 서로 관련을 연상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떤 자극을 주면은 그 여러 자극 가운데 하나만 찔러도 쑥쑥쑥 나오게 이런 상태로도 정리해서 머리에 넣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것도 뇌의 기능과 관계가 있어요. 뇌가 그렇게 해야 받아들이게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전혀 모르고 무리하게 억지로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뇌생략만 얘기하니까 무슨 뇌생략이에요. 뚱딴지같이 뇌생략입니까? 영어 단어 빨리 외우고 문법 쉽게 배우고 말이야. 그거 이제 잘 알아듣고 하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내가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 앞으로 나옵니다. 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30년 연구를 했는데 그것만 매달리다 보니까 안 돼요. 결국에. 또 되는 방법이라는 것은 나 혼자 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돼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방법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이 원천인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작용이 되느냐,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해야 제대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까지 영어 교수법은 수많은 방법이 나와 있죠. 그 책 나도 열심히 읽고 또 클래스에 실험해 봤어요. 그런데 별로 신통치를 못해요. 근본이 틀렸거든요. 근본이. 나도 이 책을 읽고 이런 연구를 하기 전에는 다른 선생과 마찬가지로 나는 뭐 18살 때 선생을 한 사람이니까 뭐 그것도 몰라 욱박질렀고 집에서 공부 안 해왔어? 예습을 해와야지 야단쳤고 또 시험을 또 번질하게 받고 또 시험은 철저하게 채점해가지고 잘한 아이는 누구 잘했어 박수 쳐주고 못한 아이는 맞아 잘해 야단쳤고 이 방법이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잘한 아이는 공부하지만 못한 아이는 못하는 거예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못하게 선생님이 만들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부모가 못하게 만들어요. 성적표 봐? 안 보여주죠? 그럼 날씨가 안 가지고 와? 그러니까 가족 발견하면 30점, 50점, 60점. 그럼 너 임마, 너 점심 안 줘? 점심을 굶긴다든지, 매를 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최악에 가해지면은 자꾸 악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시키려고 그러면은 학부모가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선생이 알아가지고 학생들의 어디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해주면 얘가 의욕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겠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하자면 희망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찌부러져가지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화상을 고쳐가지고 점점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 있구나, 이렇게 눈이 번쩍 뜨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돼요. 내가 그전에 이 시험 교육을 할 적에 하버드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해서 박사가 되어가지고 옥스퍼드에서도 교수를 했고 세계적으로 학술 발표를 많이 해서 지금은 에드워드 디보너하고 쌍벽을 이루는 지능개발의 전문 대가입니다. 얘가 초병을 해서 여기 가서 3년 반 나하고 같이 실험 교육을 했는데 그때 이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이 오면은 클래스에서 7, 8명이 있는데 앞에 앉지도 않고 가운데 앉고 저 뒤에 가서 구석에 혼자 따로 앉아요. 항상. 그래, 내 클래스 이제, 한 클래스는 그 사람이 가르치고, 한 반은 내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 반에 오면은 불러가지고 앞으로 앉히게 하고, 아이들하고도 계속 같이 앉게 만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그 교수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학생을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수업 태도가 나빠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좀 오게 만나게 해줬으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두드린다 이거예요. 수업하는 시간에. 자기 가르친 걸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관심 끌려고 그런 거지. 당신 좀 배려를 해줬으면 되는데 안 오. 그럼 못 온다고 무시해버리니까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왜 그런 상태에 있는가 그걸 내가 조사를 했어요.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학교 가면은 선생의 미운 털이에요. 또 친구들한테는 요즘 말로 왕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엄마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걸 다 읽어라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사상전집, 세계 문학전집 다 갖다 그거 다 읽으란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뭐 실천 이성 비판 읽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모비딕을 읽었는데 그 소설이 뭐 어떻고 평화로워 그래요. 이거 아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야, 네가 그걸 읽었냐 말이야. 나도 칸트 철학책을 읽다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손들어 벌써 못 읽었단 말이야. 못 읽었는데 네가 벌써 그걸 읽고 그것까지 얘기를 하느냐. 어? 그러고 칭찬해 줬어요. 칭찬을 해주니까 처음으로 자기가 이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방을 해서 문을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자기 왕따 시키니까. 그리고 학교가 질문하면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책을 읽는 아이라면은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은 야 인마 그따위 질문을 해 인마 교과서나 입고 와서 질문해 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야단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야 네가 그걸 읽었어. 나도 못 읽었는데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포기했는데 너 대단한 아이로구나.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더 하려고 그러면 너 우리말로 읽었으니까 영어로 읽으면 좋지 않겠냐? 영어나 독일어 읽으면 좋으니까 영어로 좋은 책 읽을 책이 많다. 그러면 네가 영어를 잘 읽으면 내가 좋은 책 빌려주마.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350단어로 되어 있는 그 패시지가 하나씩 한 과에 하는데 그걸 외워보자 그랬어요. 걔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외우면 좋다. 그런 걸 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외우게 하자. 그래서 얘가 클래스에 와가지고서 말하자면 이렇게 외톨이로 소외당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자기가 발표를 해서 그것을 인정받게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톡톡을 많이 내려면 그래서 외워라고 그랬더니 외워왔어요. 몇 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클래스 열자마자 아무개 너 이거 한번 외워볼 수 있겠어? 그래서 아 그럼요. 기분이 와가지고 외우는데 잘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근데 물론 외워라는 것은 걔만 하는 거 아니죠. 다 같이 했으니까 차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아이 해보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월튼 저 잘하던 아이가. 얘는 잘하는데 얘는 벌써 거기서 자신감을 얻는 거고 다른 아이들도 걔 아이에 대해서 실력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뭐든 저렇게 잘하는구나. 물론 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됐어요. 되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걔 아이가 영어를 제일 잘하게 되었고 둘이가 서로 그 아이들 전체가 분위기가 이게 좋아졌어요. 얼마 안 돼서 걔는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1년 월반을 해서 거기에 명문 사립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할 적에 전교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걔는 지금은 대학을 나온 아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학교 다닐 적에 선생한테 그렇게 미움받고 학생들한테 왕따당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야단치고 골치가 아프고 거의 말하자면은 그런 상태에서 살던 아이가 길을 열어가지고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아이를 많이 봤는데 문제는 교육을 시작할 적에 무슨 지엽적인 그 자단한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근본이 중요해요. 우리는 근본을 생각하자 그런 얘기예요. 근본을 생각해서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면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은 레그나 그랜트 교수가 인간이 목적을 가진 데라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우리처럼 크리스천이라면은 조물주가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들어준 성령이 있으니까 그 힘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내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살려고 하면은 그 나머지는 다 저절로 해결돼요. 해답이 다 그거가 있어요. 그걸 안 하고 그걸 막아놓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장기 기억형이 있고 단기 기억형이 있고 들어가지고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학문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귀자.
그 눈으로 읽어야 뭐가 실감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소리 내서 읽어야 이게 교육이, 학습이 잘 된다. 단어가 잘 읽는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알아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특유의 개인 방법을 거기다 덧붙여가면 금상첨화예요. 그러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어든지 자기가 소질 있는 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서 잘 된 사람, 그러면은 듣는 음성 교재를 많이 사는 거죠. 요즘은 멀티미디어가 돼가지고 듣고 보고 읽는 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런 방향으로 교재를 구해가지고 공부하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두뇌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 이 프레데릭 페스타가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 설명 이론인데 그 공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한번 보는데 이건 이 다음에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